안녕하세요. 오늘을 행복하게 살자. 오늘 강장 TG입니다. 오늘은 하루 24시간을 25시간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구별 없이 가장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내일의 시간을 오늘 사용할 수도 없고 어제 시간을 다시 돌이켜 사용할 수도 없죠. 여러분의 인생은 오로지 오늘이라는 24시간을 어떻게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죠. 그러나 세상에는 이 귀중한 24시간을 20시간밖에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5시간, 26시간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키튼 신들러가 쓴 성공한 사람들의 시간관리 습관이라는 책에 의하면 미국에서 성공한 수많은 실업가들은 오늘이라는 24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상하게도 누구보다도 가장 바쁜 사람인데 자신이 맡은 일을 완전 무결하게 해치우고 초조함 없이 침착하고 여유 있게 다른 사람을 위해 일도 해주며 자신의 여가를 즐기고 있다는 거죠. 이는 바쁜 사람이 솜씨 있고 재빠르게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겠죠? 우리는 하는 일의 능률을 높이거나 재산을 늘리거나 간수하는 일에는 머리를 쓰면서 시간을 활용하는 것에는 머리를 쓰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킬튼 신들러가 얘기하는 시간을 잘 활용하여 24시간을 25시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을 손쉽게 하는 테크닉을 활용하는 일이다. 쓸데없는 일을 빼내 분초나마 아끼는 방법으로 하면 그다지 일도 힘들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두 번째, 낡아빠진 관념을 몇 가지 버려야 한다. 우리는 왠지 쓸데없이 낭비가 많은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이나 낡은 수단을 쓰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 밖에 좀 더 낭비 없이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있어도 어째서인지 그것을 버리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낡은 관념 때문에 여러분은 일을 간단하고도 짧은 시간에 처리할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결코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민첩해야 한다. 몸 대신 두뇌를 활용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지혜를 지니고 있다는 증거다. 간단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함에 따라 차츰 일은 재미있게 되는 것이다. 넷째,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절대로 꾸물거리지 말아야 한다. 그날 해야만 하는 일 가운데서 가장 즐겁고 유쾌한 일을 생각하면서 바로 일어나야 한다. 다섯 번째, 옷을 차려입는 일은 아침 일과 가운데서 가장 시간이 걸리는 일의 하나다. 다음날 입을 옷은 전날 밤에 정해 놓는다. 여섯 번째, 잠자리에 들 때 플라스틱 상자 등에 돈 지갑이나 자동차 열쇠, 넥타이 등, 핀 등을 넣어둔다. 아무렇게나 뒤죽박죽 집어넣은 주머니와 난잡한 핸드백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귀찮은 시간 낭비자이다. 일곱 번째, 통근하는 도중의 시간을 신문을 읽는 것만으로 소비해버리지 말고 가장 의미 있는 일에 활용하는 것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유일한 방법이다. 단순한 방법으로 하면 여덟 번째, 단순한 방법으로 하면 간단하게 잘할 수 있고 시간도 걸리지 않는 일이다. 일이 단순하라는 것이 하루 24시간에서 여가를 짜내는 귀중한 비결의 하나다.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기술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하나의 생활 철학이다. 아홉 번째, 지저분한 방과 기분 좋고 훈련 방에서 같은 일을 하게 했다. 결과는 즐거운 환경에서 일한 학생들이 일의 분량과 속도가 좋았다. 쾌적한 조명은 짧은 시간에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사소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가장 많은 시간을 전략법의 하나인 것은 진리이다. 11번째, 하루의 일을 끝낸 다음에는 당신의 머리를 모든 일에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편안히 잠들게 하기 위해 그날 일어난 걱정스러운 문제를 깨끗이 씻어내라. 어차피 잠자리에 들면 해결될 문제가 아닌 이상 긴장을 끌고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휴식을 방해하는 것은 없다. 12번째, 만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결코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모든 일이 척척 처리되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13번째, 흥미보다도 한층 더 높은 것은 열이다. 더구나 열의를 갖는다는 것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열의를 가질 수 있는 성질이 본래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일할 때 자극이 되는 것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탐구하는 데 있다. 14번째, 꿈을 대는 사람은 시간을 가장 많이 낭비하는 사람이다. 지금 곧 해야 할 일이라도 어떻게든 핑계를 대어 뒤로 미루려고 한다. 15번째, 감정을 억제할 줄 아는 사람은 감정의 포로가 되는 사람들보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분노라든가 공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감정은 체력을 소모시키는 나쁜 감정인데 이런 감정도 바르게 억제하기만 하면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16번째, 주변에 정신없이 늘어놓는 일은 시간의 낭비다. 우리 주위에는 깨끗이 치워버릴 수 있는데도 늘어놓은 쓸데없는 잡동사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17번째, 책은 필요할 때 언제나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의 원천이며 그것을 꺼내보고 싶을 때 어디서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꺼낼 수 있는 보물이다. 그 편리함을 충분히 사용치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시간 전략 면에서 많은 실수를 하고 있는 셈이다. 저는 이 책을 몇 년 전에 읽었습니다. 읽은 후 몇 가지는 지금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중에서 실천하고 싶은 게 분명 있으실 거예요. 현대인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시간이 부족한 요즘이죠. 그래서 직업적으로나 꼭 해야 할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다면 나머지 시간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여가를 즐기면서 살 수 있겠죠.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게 물질적 여유만큼이나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면서 24시간을 25시간처럼 사용하면서 여유로운 하루하루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